결국에는 말 타는 애들이다. 거란, 여진, 몽골이 있는데 얘네들은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통일을 할 때는 부족을 통일한다는 얘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 여진, 몽골 얘들이 뒤로 갈수록 힘이 세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거란, 송, 고려, 여진, 송, 고려, 몽골, 송, 고려 삼각관계로 쭉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힘이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거란이 힘이 강할 때는 거란이 여진과 몽골을 지배를 하고 있었고, 여진이 힘이 강할 때는 거란과 몽골을 여진이 점령하고 있었고, 그리고 몽골이 힘이 강할 때는 당연히 여진과 거란이 몽골의 그 밑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란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강하게 했지만 아직 힘이 완벽하게 더 강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란 같은 경우에는 송, 고려와 안정적인 힘의 관계를 형성했다. 여진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고려에게도 신체적인 군신 관계, 군신이라는 것은 임금군자의 신하신자인데, 이 군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대입니다. 사대. 일사의 큰 대인데 너 내 부하가 되라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여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셌었죠. 그래서 송을 멸망시키고 송이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의 송을 북송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에 힘이 더 셉니다. 더 세요. 슈퍼파워입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 송과 고려를 아예 없애버리죠. 고려는 국가 그 형태를 유지하긴 했지만 왕의 명칭 앞에 충자가 붙으면서 열선, 수계, 목정 6명의 충자가 들어가는 원 간섭기를 겪게 됩니다. 교과서 76페이지 그림입니다. 76페이지 그림 보시면요. 일단은 일본하고 서한은 없애시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을 중첩해서 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거란이 있습니다. 거란하고 여진은 다 말 타는 애들이니까 둘이 사이좋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둘이. 그래서 둘도 싸우고요. 그래서 처음에 거란하고 송, 북송이라고 여기 나오죠. 거란하고 송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말 타는 애들이 농사를 짓는 애들과 싸우기 때문에 싸우는 관계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고려하고도 싸우는 관계, 여진도 싸우는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일단은 처음에 거란이 힘이 강할 때는 송, 고려가 셋이 어떻게 돼요? 힘이 같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삼각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자, 여진이 발전을 해가지고 금나라로 발전됐을 때는 이때는 북송을 멸망시키고 얘네가 남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요? 고려에다가 군신 관계를 요구해서 이자겸이 그거를 수용을 하게 되죠.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나다.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무렵, 10세기라는 건요, 센처리죠. 100년입니다. 그래서 10세기라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를 하면 돼요. 그래서 10세기라는 거는 901년부터 1000년을 말합니다.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무렵, 중국은 5대 19의 혼란한 상황이 끝나고 송에 의해 통일되었다. 자, 5대 19이라는 것은 중국의 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구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할 필요는 없고요. 혼란한 상황이 끝나고 송에 의해 통일이 되었다. 송이 통일을 했지만, 근데 요 송에 의한 통일은 반쪽짜리 통일이었다.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거란도 있고 여진도 있고. 만주 일대에는 거란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려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고려는 송과 친선 관계를 맺었으나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적대적이었다. 그래서 발해가 멸망될 때 그 발해의 많은 왕족들이 고려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고려가 거란과 친하게 지낼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겠죠. 자,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다. 이거 잘 보셔야죠. 크게 3번을 싸우게 됩니다. 송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던 거란은 배후의 위협을 없애고자 고려를 먼저 침입하였다. 그러니까 송하고 고려가 아까 삼각관계 지도를 잠깐 보면은요. 송하고 고려가 사이좋게 지냈잖아요. 송하고 고려가. 그러니까 거란의 입장에서는 송과 싸움이 굉장히 큰 메인 싸움이고, 사실 고려하고 싸움은 디저트거든요. 그런데 거란이 본격적으로 송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먼저 고려와 싸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일부 신하들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거란의 북쪽 영토를 떼어주고 강화를 맺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대한 서인은 서희 네모치시고요.
거란이 소손령과 담판에 나섰다. 그 결과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을 적대시하지 않는 대신 압록강 동쪽의 강동육주 박스를 고려 영토로 인정받았다. 자, 이게 바로 1차인데요. 1차 때는 997년인데 서희 외교 담판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영토, 강동육주를 얻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만큼 고려의 힘이 강했다는 거. 고려의 군사적인 힘이 강했기 때문에 거란이 외교 담판장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강동육주입니다. 강동육주. 그래서 서경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서경은 지금이 평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평양. 그러니까 평양 위쪽으로 여기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요충지인 신의주지 않습니까? 여기가 신의주. 여러분들이 평양 위쪽으로 해서 신의주까지 중국의 압록강 그 근처 땅이 바로 강동육주다. 소강서희. 실제 송과 관계를 끊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거란하고도 뭐 뜨뜻미지근하게 지내면서 송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니까 오히려 영토까지 잃은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란은 그 1차 침입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차 침입에 나서게 되는데 성종, 목종, 그 다음에 현종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임금이. 이 천추태후는 바로 이 목종의 어머니입니다. 이 천추태후와 가까이 지내는 김치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치향이라는 사람과 이 천추태후 사이에 이런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이 성종 때 이미 이 김치향이 처벌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종이 죽고 목종이 즉위를 하게 되니까 이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대놓고 그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종은 이거에 계속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현종을 왕으로 올리려는 그 움직임이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목종이 강조를 부르게 되는데, 강조라는 어떤 장군을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목종도 죽이고 천추태후도 죽이고 김치향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이 2차 침입 전에 강조의 정변을 통해서 결국에는 현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하가 임금을 죽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려도 이 강조의 정변이 있고 나서 이제 거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통보를 했는데, 거란 입장에서는 이 강조의 정변이 어떻게 신하인 강조가 임금인 목종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 목종의 원한을 우리가 대신 갖겠다라는 그 논리로. 근데 사실은 뭐 그냥 핑계죠, 핑계. 목종이 갑자기 죽고 현종이 갑자기 즉위했던 그 고려의 어수선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려가 상당히 2차에서는 고전을 했다. 그래서 한때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함락되기도 하였으나 고려 장수들의 활약으로 거란군을 물리쳤다. 그리고 이제 7년 뒤에 이게 1010이거든요. 1010년에 있었던 건데 바로 거란이 3차 침입이 있게 됩니다. 거란이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지휘하는 고구려군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거의 전멸시켰다. 귀주 대첩입니다. 그래서 강감찬 박스, 귀주 대첩 박스죠. 감기 3배.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 3배 더 아프다. 이 싸움 이후로 세력 균형이 나타나서 고려 송거란이 안정적인 삼각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후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이에요? 거란의 3차 침입이 끝나고, 거란이 침입이 끝나고 나서 고려는 개경주의 나성과 북쪽의 천리장성을 쌓아 국경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거란과도 친선 관계를 맺었다.